점심 시간을 제가 뺏은 네. 거 아닌가 좀. 점심을 원래 잘 즐겨 먹지 않아서 처음이라서 떨리네요. 카메라 공포증도 있고 막 영상 보기가 무섭네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저도 영상 찍으면 제 거 잘 안 보거든요. 다시 보기가 좀 그래서. 얼마 만에 뵀죠? 저희가 네. 2018년 8월쯤 그때 첫 정모 어떤 심정으로 그때 올라오셨나요? 그때 사실 남자분이 많진 않았어요. 그때 거의 100명 정도 왔었고 네. 그 중에 한 3, 4분 정도가 네. 남자였습니다. 3명밖에 안 됐나요? 네. 그 중에 한 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31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33살입니다. 나이가 먹었네요. 같이. 그때는 그 남자분이 많지 않았는데 올라오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때는 제가 인생 밑바닥에서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생 밑바닥 그 아프셨던 거? 네. 그래서 계속 아버님이 알려주셨던 뭐 요재지라든지 그런 김용의 소설들을 네. 계속 읽고 있었어요. 아 그때요? 네. 아 요재지도 읽으셨어요? 네. 아 어때요? 그거 재밌어요? 좀 순수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또 상상력도 좀 네. 키워지고 어떤 재밌었어요. 네. 요재지 읽으셨고 무협지는 뭐 보셨어요? 어떤 거? 일단 소강호부터 네. 시작해서 영웅문 세계랑 천룡팔부, 녹정기 보셨어요? 녹정기까지. 네. 거의 다 보셨네요 그러면. 네. 그게 거의 달 것 같은데요. 저도 천룡팔부는 다 못 읽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다 재밌었는데 네. 그 중에서 소강호가 제일 재밌었고요. 다음은 녹정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녹정기를 네. 되게 재밌게 봐서 통풍남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남초회사라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왔고 또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감정과 생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연애 경험은 얼마나 있으세요? 첫사랑은 언제 하셨나요? 첫사랑 전에 한번 사귄 적은 있었는데 그때가 네. 24살 정도 됩니다. 첫사랑 전에 그게 첫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사귄 거지만 네. 첫사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두 그건 번째로 뭐예요? 사귄 사람이 네. 첫사랑입니다. 아 그래요? 네. 26살 때쯤. 네, 만났습니다. 횟수로 치자면 몇 번 정도 연애를 하신 거예요? 5번 했네요. 많이 하셨네요. 연애를 할 때도요, 물론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연애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연마하셔야 돼요. 새로 이 사람을 만나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는 거지만 그 내공이 쌓여서 연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공. 네. 그게 사실 그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지인을 하는데 내가 사귀는 사람은 지인을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특히 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연애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이제 또 빨리 끊어내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이제 단련하는 시간인 거죠. 5번 하셨으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셔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연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론에 빠삭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마지막 사랑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그 근데 이후에도 그분은 몇 되게 명- 오랫동안 못 잊으신 거예요? 네. 왜요? 그러게요. 너무 강렬했나? 좋아했어요. 너무 강렬하고 얼마 사귀었어요? 사귄 건 많이 안 사귀었어요.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그래서 더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네. 그때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앞서 나가니까 감정들이 이 상대가 봤을 때 좀 지나치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차였어요? 네, 차였죠. 어떻게 차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카톡으로 이제 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카톡으로 이별 당한 거네요? 네, 그 충격이 더 크잖아요. 자고 일하니까 그런 후폭풍들이 이제 예. 쇠파이프로 이제 네. 온몸 두들겨 맞는 그런 후폭풍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네. 좀 찌질할 정도로 막 심하게 매달리진 않았는데 네. 기후에도 뭐 못 참으면 연락도 해보고 네. 그럼 받아요? 근데 받긴 받는데 또 좀 막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영어총님이 훨씬 좋아해. 상대방의 마음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이게 전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딱 끝나버렸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그 이후에도 사랑을 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아시죠? 네. 이제는 그렇게 안 했겠죠. 이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거니까. 지금은 안 좋아하시죠? 지금은 이제 안 좋아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그 좋아합니다. 여자분이 이제 와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네. 여자분이 막 왔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영어충님이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사실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면 일단 나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올 한 해는 그냥 저에 대해서 그냥 팠습니다. 어떻게 팠어요? 일단 책은 계속 꾸준히 읽었고요. 응.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뭘까? 장점과 단점은 뭘까? 그럼 계속 생각하면서 저의 강점들도 보이고 제가 뭘 했을 때 그런 열정을 내는지 이런 그런 동기들도 보이고 단점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모아서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몇 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여기 적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맞춤 깔창 일? 맞춤 깔창을 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요 세 가지. 또 도서관 사서라든지 네. 그런 책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맞춤 깔창 제작은 굉장히 이게 구체적인데요.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이렇게 3년 정도 아프면서 어디가 아프셨어요? 발목 용골이 손상돼서 음. 그거를 원인을 못 찾아서 한 2년 정도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서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다 끊기고 늘 소파 위 침대 위에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아변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아변님이 영상과 그 책들을 보면서 계속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다시 일어서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다가 맞춤 깔창을 신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결국 저는 맞춤 깔창을 통해서 회사를 복지화할 수 있었고 좀 더 저의 활동적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가고 내가 이것을 배워서 저처럼 똑같이 아픈 사람들을 맞춰줘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굉장히 저한테 기쁨이 될 거고 그럼 지금도 끼고 계세요? 지금은 네. 패션을 위해서 잠깐 벗었는데 패션을 위해서. 이거 키높이 깔창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돈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또 세워놨습니다. 뭐예요? 제가 10년간 벌은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주식. 네. 뭐 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 하고 있습니다. 뭐에 투자하면 좋아요? 먼저 내 이거- 성과부터. 난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주식 투자해서 네. 1년 동안 5천을 벌었다. 많이 보셨네요. 네. 얼마 투자했다고요? 지금 한 1억 3천 정도 투자했는데 5천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예요? 한 40% 정도 됩니다. 목표는 41살까지 20억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41살이면은 이제 몇 년 남았어요? 8년 네, 남았나요?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8년 후에 20억을 번다. 지금은 그럼 얼마 있다고 보면 돼요? 2억? 2억 있습니다. 2억에서 20억을 만든다. 네. 잘 될 것 같아요, 주식도. 근데 콜센터 직원은 되게 재밌는데요? 왜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콜센터 직원 일을 하면 저의 열정을 일으키는 작은 동기 중에 두 가지인 도와주기와 성장하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콜센터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뭔가 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도울 수 있으니까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도 많이 안 될 거고. 하지만 저는 이건 약간 좀 번외 얘기인데 지금 보컬 학원을 다니면서 콜센터 직원 하려고 보컬 학원 다니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 축가를 부르게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보컬 학원 등록했는데 또 배우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또 근육 운동하고 근육 이해력이 또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재능이 있더라고요.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최상의 목소리를 결국엔 찾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하는 일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대신 콜센터 일을 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말을 시도해보면서 나에 맞는 최상의 말을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도전하게 결국은 됐습니다. 나의 최상의 목소리라는 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마다 또 그게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가 그냥 하는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최적화된 나한테 딱 맞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나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네요. 내 목소리를 찾아간다는 거나. 네. 근데 왜 그 친구분은 뭘 믿고 영호충님한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 거예요? 왜 그래서 보컬 레슨까지 받게 만든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나마 도찐 개찐이지만 네. 제가 제일 나았나 봅니다. 노래방을 같이 가셨었나 보죠? 네, 동전 노래방 몇 번 가봤는데 그걸로 저를 그걸 보고 네. 그럼 안 되는데 저도 노래방에서 노래 되게 잘하는데 감히 축가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순간 축가가 들어오니까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결혼식을 망치면 어떡하지? 뭐 불렀어요 그래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렀습니다. 조금만 불러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조금만 부르실 수 있나요? 그럼요. 준비하시려면 아닙니다. 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좋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오 잘하시네요. 목소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연습 지금 안 하고 갑자기 하신 건데 책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책을 지금 몇 권 읽으셨다고 하셨죠? 3년간 약 3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읽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로 제가 지금 읽는 책은 논어밖에 없긴 한데 그 하나의 한 문장이죠, 그냥 논어 한 문장에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서 그거를 빨리 읽는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속독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은 빨리 읽혀지긴 하잖아요. 궁금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배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책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지금은 4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죠. 음. 고전책, 자기계발책,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책, 재테크책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100권씩 읽는 게 지금은 제 목표입니다. 고전에서는 저는 제인 에어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다크호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크호스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열정은 뭐가 있지, 그런 또 대기업이나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서 느끼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크호스. 제시해주기 때문에 영호치님 자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고 내년 2월에 그만둘 겁니다. 내년 2월 퇴사 예정.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이신가요? 구미에 있는 네.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 거기를 퇴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32살. 33살입니다. 네. 내년이면 34살. 네. 34살에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과 결혼 이 두 가지를 항상 우선시를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취감, 만족감도 없고 늘 쫓기고 우울하고 불안했어요. 결국 사회가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안정적인 대기업을 위해서 취업을 했지만 거기서도 박 터지게 경쟁하고 진급이라는 그런 걸 위해서 바늘구멍보다 통과하기 어렵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과연 내가 독서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요즘에 많이 듭니다. 아, 저는 네.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뭐 그 재테크 책도 결국은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 속에는 진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는 없다. 네, 책 속에 진짜는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건 중요한데 저는 이미 그 상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책을 그냥 읽었던 책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성장을 하면은 그 책이 나한테 다른 걸 또 줘요. 특히 이제 고전들이 그런데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었던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오랜 기간 깊이 있게 읽는 게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전을 계속 읽으시고 나머지 책은 이제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많이 맺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냥 친구 관계도 있고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지만 다른 인간관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관계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 따로 사람 만나는 거 따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같이 그러려면 결국 실전을 해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거고.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배운 거를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적합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자기 개발도 사실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안을 탐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그만 읽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책은 그만 읽고 빨리 읽지 마시고 네. 천천히 읽고 하루에 한두 페이지만 읽어도 사실 거기에서도 물론 이제 좋은 책이어야 되겠죠. 그런 좋은 책이라면 분명히 뭔가를 줄 거거든요. 잡서를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잡서를 많이 읽으면 안 된다. 잡서라는 게 어떤 그거는 이제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요즘에 든 생각이 네. 좀 이 책은 읽으면서 좀 짜증 나는 책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 안 읽어진 책은 이제 읽지 않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사실 대충 나오거든요.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지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책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축구? 네, 축구만 했었어요. 그럼 어디서 축구를 해요? 조기 축구에? 조기 축구, 제가 네. 작은 축구라고 하는 네. 풋살을 모임이 하는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 형 동생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은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건 이렇게 알게 된 게요. 그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아는 변호사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네. 저의 아버님의 외모가 제 첫사랑과 너무 똑같아서 쇼컷에 안경 끼신 분이겠군요. 네, 작은 얼굴과 쇼컷과 안경 작은 끼신 얼굴. 그 이제 얘가 사실 그분이 유튜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닮았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 힘든 상황을 위로해주는 그런 의욕을 불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영상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됐다. 2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옛날 그런 화목
보일러라고 해야 되나? 아, 화목 보일러에서 화목보일러. 저희 했던 아버지가 예, 그 예. 자유로부터의 도피 아, 예. 그 영상을 음, 먼저 꼽고 음, 두 번째는 지금 제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음, 룰 테이커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두 개를 꼽고 싶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영상을 제가 거기서 이제 시골 집인데 거기서 영상을 찍고 있고 다른 식구들은 밖에서 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막 소음 나가지고 막 네, 중간에 막 밖에서 막 멈추고. 빗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창이 유리니까 밖에서 보여요. 제가 안에서 뭐 하는지. 근데 저희 오빠가 빗질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고 갔거든요. 왔다 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는 놀고 있는 거죠.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뭐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고. 아니 쇼컷에 얼굴이 작고 안경 낀 사람이 많진 않은데 24살에 만나셨다는 첫사랑. 26. 아, 네, 26. 네. 그래서 보시게 되셨군요. 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가정을 이루셔야 되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보시다시피 이런 체격도 좀 왜소하고 듬직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키가 몇이세요? 저는 167입니다. 아, 진짜 작으시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가 돼서 음, 나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음. 제가 여자라도 저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키나 그런 피지컬은 사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진 않는데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냐 없냐 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좀 1차적으로 외모에서 음, 좀 왜소함이 느껴져서 음. 듬직하지 못한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음,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또 둘째로는 그런 대기업이라는 안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늘 하루하루 버티면서 꾸역꾸역 막 끌려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던지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 박차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특권이에요. 내가 가정이 있어서 당장 이제 우리가 호구지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못하죠, 그렇게. 근데 사실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게 더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당장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건데, 지금은 나이도 젊고 혼자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의 궤도로 올라가야지라고 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100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생의 그 긴 흐름에서. 그러면은 내가 30대에 없는 그 결핍, 당연히 없는 그 결핍에 또 꽂혀가지고 그거를 막 채우려고 다른 걸 내가 갖고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이대마다 다 그게 있는데 뭐 40대가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보지 않고 내가 갖지 않은 걸 또 봐요. 그래서 거기에 또 꽂혀. 이걸 또 등한시해. 그래서 이것도 잃고 이것도 잃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울증? 네. 아버님께서 네. 8개월 정도 이렇게 네.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 2년을 겪었습니다. 2년? 네. 그 여자친구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때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사실 겹치지 우울증. 않아요? 아니, 겹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이제 네. 이렇게 드문 있었네요. 첫사랑을 헤어졌을 때 그런 우울증에 걸렸었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결국 발이 다쳐서 원인도 모르고 늘 침대 위에서만 살았었던 그 2년이 제게 있어서 가장 우울의 터널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신체적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고 그때는 그럼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 우리가 갑자기 아플 때요.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이 사실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데 보면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것 같아서 힘들죠. 그래도 다행히 그 뭐죠? 깔창 덕분에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맞춤 깔창. 네. 그 수술을 해서 연골이 상한 걸 발견했고 연골 수술도 했고 맞춤 깔창도 신어서 지금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울증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나요? 이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우울증의 깊이가 이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1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저는 10 찍었다고. 진짜요? 네. 그러면은 거의 생사를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저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보고 그래요? 물론 뭐 혼자 목 조르는 이런 정도의 칼 잠깐 들었다가 네. 옥상 이렇게 올라다보고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네. 너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늘 아프니까 늘 침대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은 자고 다음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를 매일 생각하고 수술실에서도 만약에 발목을 개봉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저 깨우지 말아주세요. 그냥 잠재워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사실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아버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집중하면 안 아플 것 같아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갔다가 왔잖아요. 우울증 뭐 약도 드셨나요? 네. 약도 먹어보고 그런 통증 약도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웬만한 약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약간의 도움은 줬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 마인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을 겪으셨잖아요. 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아진 건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이게 서서히 나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년 좀 지나서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고 사실 그때도 좀 계속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참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시도를 하면서 그걸 뭐 조금씩의 작은 성과들을 내가 이뤘을 때 그게 쌓이고 하니까 어느 순간 우울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우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기도 하고 결국은 치료법은 내가 갖고 있는 거라서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울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갔다 오니까 어때요? 10 찍고 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 그때 네. 결혼을 신속하게 뭐 이신 네. 그 책에서 나오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기준으로 삼으면 6시였다가 지금은 한 3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막 3시, 올라가려고 2시? 이렇게 네. 아둥바둥 올라가고 있는 네. 위로 가고 있는 네. 그러면은 우울증 갔다가 가기 전과 지금의 나는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어떤 감정의 변화라던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거나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선 늘 저는 패배주의 그게 늘 디폴트로 깔려 있었어요. 뭐 해도 안 되겠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늘 뭔가 좀 패배자 같고 남들만 뒤따라가는데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게 항상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다 할 것 같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다 무시하고 내 갈 길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우울증 밑을 찍고 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겠죠? 네, 맞아요. 네, 퇴사 결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또 참으면서 지금 다녔겠죠. 계속 다녔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10단계를 찍어야지 그게 변화될 거예요. 퇴사 결정도. 근데 저는 우울증을 겪고 나니까, 왜냐면 그때 죽는 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새로운 시도를 막 해. 퇴사도 마찬가지인데 해서 뭐 망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내가 그때 10에서 밑바닥에서 헤매던 때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2년이면 그래도 꽤 앓으신 건데 그 기간을 후회하시나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좀 잘 걸렸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안 왔으면 다시 언젠가 올 거거든요. 그럼 나이 들어서 오는 건 더 힘들잖아요. 네, 아베님 말씀하신 그 지랄 총량의 법칙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우울증도 그게 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나진 않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몸에 온 몸을 누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물론 그 시절을 다시 겪을 수는 없지만, 다시 겪고 싶지 않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많은 성장을 했다. 안 그랬다면 그냥 그 선에서 계속 이러고 살았을 것 같은? 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적당한 때에 잘 왔다 우울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울증 한번 안 걸린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봤는데 궁금하신 건 이게 있으신가요?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나 궁금한 거는.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뵈니까 네. 백지가 되네요. 아니 아까 노래도 잘하시고, 노래하는 거 아까 시켰겠죠? 노래요? 시켰겠죠? 되게 잘하셨네요. 노래도 사실 제 18번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방금 한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축가 부를 때 임영웅? 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고.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저는 김연우라는 가수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연우? 네. 그러니까 김연우도 그렇고 그 아베님도 그렇고 그 두 분만의 그런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김연우 씨하고요? 네. 뭐가 공통점이에요? 김연우라는 가수를 보면 뭔가 그런 수학적으로 뭔가 완벽한 그런 느낌이 드는 가수거든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런 가수인데 또 아베님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네. 또 전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그런 이미지를 풍기시니까 두 분 되게 닮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우의 뭐예요? 김연우의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건 토이 노래 아닌가요? 네, 토이 그때 김연우가 그 보컬로 리메이크 했나요? 그래요? 네. 그 노래 부를 때 김연우가 불렀습니다. 그래요? 네. 김연우가 유명하지 않을 때? 네, 2집인가? 그때 불렀어요. 그게 원래 김연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토이의 이제 그때 메인 보컬이 김연우였고. 몰랐네. 네. 그 노래 제 18번인데. 진짜요? 네. 오. 제가 원래 노래방에서 네. 그 비트가 빠른 노래를 주로 부르는데 네. 그럼 힘들잖아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노래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음에 비트가 빠른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힘드니까 중간에 쉬어가는 노래로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노래 부르면 거의 항상 10,000원을 붙이죠. 100점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와. 그 노래가 18번이세요? 네. 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되게 통했네요. 이게
그 사랑의 아픔이 있어서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감정을 섞어서 노래를 해야 돼서 이게 그쵸. 이게 아픔이 있어야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지금 이제 네. 좀 웃으면서 떠나보는 안녕 그런 감정으로 노래 안 부를 수 되죠. 있습니다. 아니죠. 그 노래 부를 때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부르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그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당장이라도 그 막 상심했을 때 그 상태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 그래서 그런 막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떴을 때 문득 생각나고 막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 고통에 그 이별의 고통에 힘들어하면서 불러야지 100점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직 100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네, 그 노래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감정을 넣어서. 네. 그때를 회상하면서 네. 나는 그때 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 5분의 여성분 중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나요? 네 번째? 축구 심판분을 네.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뭐 원하신다면 저는 가능한데. 네, 가능하시고 원하신다면 불러주시죠. 네. 제가 워낙에 좀 차분하고 네. 좀 노잼인 캐릭터라서 항상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노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이제 유쾌해서 아베님의 시간을 뺐으면 안 되는데 노래를 한 곡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준비는 늘 해왔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안 했습니다. 네. 한번 그럼 또 그 딱 포인트 하이라이트만 해주세요. 네네. 시도래 전문가 같아요.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하이라이트 잘하셨네요. 저도 옛날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이요? 네. 어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미스터 그 사람이. 로스밴드 맞나요? 네? 뭐라고요? 늘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그분 그쵸, 맞나요? 네.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노래방을 가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네. 전 18번이 18개인데 몇 개 부르실 거예요? 저는 그럼 8개 부르겠습니다. 아베님 10개 부르세요. 제가 10개. 네. 알겠습니다. 아베님의 레이지본 네. 그리움만 쌓이네요. 그쵸. 그거랑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 10개면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제가 네. 4개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 되니까 또 쉬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뭐 이제 첫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뭐 다른 대본 없이 그냥 미리 주셨던 메일 보고 궁금했던 거 여쭤봤고 이제 2년이잖아요. 2년 전부터 태풍을 뚫고 왔을 때부터 인연이 생긴 거니까 계속 뭐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 그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직 한창 때라서 되게 내년에 퇴사하시고 나서가 기대가 되는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쵸. 이런 생각이 너무 그랬어요. 강해서 네. 그런 용기를 좀 얻고 싶었어요. 저도 퇴사한 지 2년 됐잖아요. 2년 이제 넘었는데 그때 우울증이 좀 왔거든요. 그 한참 그 10까지는 아니지만 한 5 정도까지는 왔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이제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서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망설임 없이 네. 의심 없이 네. 를 적어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제 카톡 그건데 맞습니다.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인가요? 네. 성함을 적어드릴까요? 영호충으로 적어주십시오. 영어충으로 적어드려요? 네. 저도 영호충처럼 네. 유쾌하고 정의로운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경지에 오르셔야 돼요. 무공이. 네. 그래야지 나도 지키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망하고 쟤도 망하는 거거든요. 영어충님. 이거 제가 퇴직할 때 써놨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뭔가 말과 행동을 자꾸 막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쵸. 저도 부사 프로필명을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그래요? 적고 있습니다. 그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단호하잖아요. 네. 오늘이 17일이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